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들은 7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에 다시 전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이 같은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2만 6천여 병력을 파병한 캐나다. 캐나다는 캐나다군 역사에서 한국전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보낸 VOA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수많은 캐나다 장병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체결 뒤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는 토론토 브램튼시에 있는 한국전쟁 캐나다 참전용사 추모의 벽에서 기념식이 열리며 오타와에서는 11월 10일 해마다 개최하는 다시 부산으로 행사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기념 행사들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그들의 봉사와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치 양보 없이 전투가 벌어지던 1951년 당시 룩셈부르크는 인구 20여만 명 가운데 110명을 한국전에 파병했습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병력을 한국전에 보낸 룩셈부르크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지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룩셈부르크 등 여러 국가의 참전 용사들이 고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같은 가치는 한국전쟁 당시처럼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뉴질랜드는 육군 4,700여 명과 당시 전체 해군 병력의 절반 규모인 1,350명을 파병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한국 보훈부가 주최한 유엔 참전용사 기념식에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참석했다며 총독의 이번 방안은 한국전쟁 당시 뉴질랜드와 한국이 맺은 역사적 유대관계와 지속적인 정치, 무역,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룩셈부르크의 자비에 베텔 총리와 뉴질랜드의 신디 키로 총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양국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이 미국 본토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미국 북부사령관 지명자와 우주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사령관 지명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4대 사이버 위협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그레고리 기오 북부사령관 겸 항공우주방위사령관 지명자에게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기호 지명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탐지와 요격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posture its homel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stay ahead of the North Korean? Yes, Senator, I do. 기호 지명자는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빠르게 고도화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 체계와 요격 미사일을 개선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준되면 본토 방어 역량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 GMD 체계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차세대 요격 체계 배치를 지지한다면서 미사일 방어청과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가능한 조기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GBI를 운용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 그릴리 기지에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GBI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로 3단계로 이루어진 미국의 본토 방어용 미사일 방어 체제의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인준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스티븐 와이팅 우주사령관 지명자는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For the space enterprise, Senator, the most pressing cyber threats come from state, competitors like the PRC, Russia, Iran, North Korea. They would rather take us on in the cyber domain than try to take us on physically in the space domain, although certainly the PRC and Russia have proven they can do that because it's cheaper for them and it's harder for us to attribute. 청문회에 나선 의원들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릭 스콧 상원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테러 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지적했고 공화당의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도 중국과 러시아 위협 이외에 북한의 무기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앞지를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누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평양에서 열린 북러 국방장관 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방 조달 문제와 무기 재고 문제로 인해 러시아군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알고 있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브리핑에 나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자진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등병과 관련해 정보 수집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사실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은 킹 2등병의 안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지난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심야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 지적할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25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북한의 가장 최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2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프랑스는 북한이 지체 없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로 이어지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이 25일 본회의를 통해 북한 등 적국들이 미국 내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를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라운즈 상원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적성국 정부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에 미국 내 농경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중국을 겨냥한 이 법안에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도 미국 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한편 상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북한과 중국 등 적국의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 회계연도 NDAA에 포함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올해 상반기 쌀 수입량이 사상 최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VOA가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서 단립종 쌀 64,978톤, 장립종 쌀 5만 18톤을 사들여 상반기에만 11만 4,996톤의 쌀을 수입했으며 액수로는 모두 5,339만 달러 규모입니다. 북한이 상반기를 기준으로 중국의 쌀 수입에 이처럼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은 처음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공식 무역 기록이 남아있는 1998년 이후 북한의 상반기 중국 쌀 수입액이 1,000만 달러를 넘은 해는 총 8번이었지만 이것들은 모두 2천만 달러 이하여서 올해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 몇 년째 작황 저조로 곡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북한의 쌀 수요가 늘어나면서 북한 정권이 중국산 쌀 수입을 늘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